네. 안녕하세요. 저는 친절한 양약사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양미영 약사입니다. 오늘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소아천식 전문의 선생님과 교수님과 함께 이렇게 이런 자리를 서게 돼서 참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이제 지연이 돼서 식사하실 시간이실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질의응답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게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앞에서 교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체계적으로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는 약사로서 제가 호기심이 되게 많은 약사였던 것 같아요. 예, 환자분들께 이런 뭐 흡입기 처방 투약해드리면서 이 질병을 도대체 이 약을 먹으면 나을까? 그런데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봐도, 약의 기전을 생각해봐도 이 약으로 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게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이럴까? 왜 이 질병은 생겼으며 이 질병의 본질은 뭘까? 그렇다면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갖고 있으면서 사실 의사 선생님들 학회에도 다니면서 청강을 했었고요. 그리고 약사 선생님들이 모여서 하는 학회에 꾸준히 공부를 하면서 천식에 대한 임상적인 경험과, 그리고 우리 환자분들께 정말 좀 이건 정말 유익하다, 이거는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 교수님 말씀과 좀 덧붙여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조금 방향성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수님께서 약물 사용이나 응급대처, 그리고 생활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다면, 저는 오늘 도대체 천식은 기관지에 문제가 생긴 질환인지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천식을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호흡곤란, 기침, 거친 숨소리 등의 증상이 반복적, 발작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천식으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적인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면 천식은 왜 생겼는지에 대한 정의를 저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궁금해하실 수 있겠는데, 천식은 저는 제가 제 채널에서 단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천식은 기관지 질환이 아닙니다. 천식은 기관지에 생긴 아토피입니다라고 표현을 드렸어요.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 보통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자, 우리 몸의 면역이라는 게 내 몸에서 나를 지켜주는 군대 조직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세균이 들어와도 내 면역 체계가 있어서 그 균들과 싸울 수 있는 면역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자가 면역 질환은 적인지,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세균인지 뭔지 구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환경 문제랑 연결이 되는데, 내 몸에 원래 선조에서 한 번도 들어왔던 물질이 아닌데 내 현대인들이 자꾸 몸에 들어오게 되면 면역세포가 혼란을 가져요. 이건 뭐지? 균인가? 하고 공격성을 띨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 문제와 이 천식과는 굉장히 연관성이 많은데, 이거를 내 몸에서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물질조차도 균으로 인식하는 질환이다. 그러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먼지, 그리고 뭐 다른 생활 환경 물질들, 가스 이런 것들, 뭐 꽃가루, 그다음에 동물 털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주목하고 제가 봤던 게 뭐냐면, 알러지 중에서 음식 알러지에 대한 빈도가 95년도부터 최근까지 검사한 결과를 보면 10%를 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아토피 환자들을 치료를 하면서 다른 검사 시스템을 통해서 천식 환자의 알러지 음식과 관련성을 저는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영양소에 대한 거는 사실 오늘 시간상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많이 못 드릴 것 같아요. 시간이 되면 제가 영양소에 대한 설명을 좀 덧붙이겠습니다.
보통 환자분, 그 아이들이 검사했던 검사가 마스트 검사라는 검사예요. 그거는, 진먼지, 그리고 각종 진드기들, 그리고 풀 종류, 그리고 음식, 그 다음에 털 종류, 동물,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해서 보통 93종의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아주 예전부터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고, 동네 어느 병원이나 가시면 알러지 검사하러 왔어요? 그럼 마스트 검사를 하세요. 그건 대학병원도 마찬가지예요. 혈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등에다 항원을 주입을 해서 바로 테스트를 하는 것도 대부분 IgE라고 하는 항체 검사를 하는 마스트 검사입니다. 그런데 이 검사를 주로 많이 하셔서 제가 환자분들 관리하다 보니까 이 검사를 보니까요. 아토피와 천식 환자분들한테 음식 항체가 별로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음식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7, 8년 전부터 IgE 항체가 아닌 IgG라는 항체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건데 이 IgG 항체는요. 음식물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IgG 항체를 검사하는 방법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건 제가 그 의사선생님들 기능학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미국의 학회가 들어오면서 거기서 발표됐던 그 알러지 검사인데요. 음식물만 지금 현재 222가지를 검사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처음 그걸 접했을 때는 90종류의 음식을 검사할 수 있었거든요. 그거를 만성 음식물 알러지 검사라고도 하고요. 지연성 음식물 알러지 검사라고도 해요. 그런데 보험 급여가 안 되다 보니까 많이 알려져 있지도 않고 또 기본적으로 동네 병원에서 하시는 분들도 없고 의사선생님도 많이 이 검사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제가 환자분들 상담을 하면서 딱 한 분만 이 검사를 하신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마스트 검사만 하셔서 나는 음식 알러지 없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진드기 알러지 있어요. 그리고 간혹 나는 계란 알러지, 우유 알러지는 있습니다. 조금씩. 그렇지만 대부분은 10에 9분은 없으세요. 여기서 뭔가 조금 잘못 짚어진 이 문제가 생겨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자가면역질환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몸에 남들도 다 들어오는 먼지가 들어왔고요. 남들도 다 들어오는 쌀도 들어오고 밀가루도 들어왔는데 내 몸에서 내 면역 체계가 그걸 거부하는 알레르기 반응이 기관지에서 일어나는 게 천식이에요. 공간이 기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 이렇게 평면에서 일어나면 물론 너무 가렵고 생활에 불편이 있겠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기관지라고 하는 정말 너무 가는 관에 그것도 우리가 산소라고 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산소가 통과해야 되는 이 관을 통해서 이 관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흡입기, 이런 벤톨이라든가 기관지 확장제,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천식은 국소적으로는 기관지에서 일어나는 거지만 면역 체계가 붕괴돼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는 정상적으로 내 몸을 위해서 우리 아이가 반드시 먹어야 되는 우유나 뭐 쌀이나 밀가루나 이런 것들 음식이 들어오면 내 몸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조금 저는 제가 아토피를 앓았던 아토피 환자였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 개선이 돼서 지금 이렇게 멀쩡한 피부로 지금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아토피가 기관지 안에 일어나는 거. 그래서 굉장히 아토피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처음에는 이 검사를 아토피 환자분들께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천식 환자하고 연결된 거는 뭐였냐면요.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아이들은 혈액 검사 자주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그 안에 WBC, 백혈구 수치가 있고요. CBC 검사라고 해서 호중구, 호상구, 호염기구 이게 영어로 써 있는 것도 있고 그 검사지에 한글로 써 있기도 한데요. 거기에서 호산구라는 영어로 얘기하면 에오시노필이라는 검사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연성 음식물 알러지 검사에서 음식에 대한 알러지가 있었던 아토피 환자 중에서 호상구가 높은 환자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러지 음식과 관계가 그렇게 없었다고 생각을 했던 천식 환자분들을 통해서
호상구가 높은 환자들을 발견해내기 시작한 거예요. 호상구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몸에 기생충도 살 수 있잖아요. 기생충이 살면 호상구가 가서 무찔러줘요.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면역세포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기생충은 요즘에 많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호상구가 또 하는 일이 뭐냐면요. 내 몸에 내가 싫은 음식이 들어오거나 이랬을 때 그 음식을 공격하는 면역세포의 이름이에요. 뭐 림프구나 호중구나 이런 것들은 뭐 바이러스를 대항한다거나 각자 자기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 면역세포의 군대 조직에도요. 그런데 호상구는 평상시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의 0에 가까워야 돼요. 왜냐하면 음식은 바이러스도 박테리아도 아니거든요. 음식은 나를 위해서 내가 먹은 음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호상구가 움직일 일이 거의 없어서요. 보통 건강하신 분들의 호상구 수치는 1 안팎이 나옵니다. 그리고 검사지에서 그 기준치가요. 어떤 거는 5%, 어떤 거는 7%, 좀 검사 그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어쨌든 0에서 5% 정도를 정상 범위로 보는데요. 정말 건강하신 분들은 보통 1에서 2 사이, 1을 안팎으로 한 1.12, 1.5 사이를 제가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천식 환자분들 중에서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호상구가 6이 넘어가고 7이 넘어가고 그런데 10이 넘어가고 20 가까이가 되는 환자들을 많이 봤어요. 자, 20 가까이 된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제가 아까 퍼센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면역 시스템, 내 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면역세포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 10%, 20%가 균이 아닌 내가 매일 먹는 음식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마치 매일 감기에 걸린 거랑 똑같아요. 매일 독감이 걸려있는 상태랑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막 열이 나거나 그런 반응을 일어나지 않고요. 이 IgG 항체가 만들어내는 이 항체는요. 급진적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48시간까지도 활동을 안 하다가 그 이후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만성 음식물 알러지 검사라고 하고 지연성 음식물 알러지 검사라고 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막 응급실을 갈 정도로 호흡이 막 심해지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거의 다 하셨을 것 같은 마스트 검사. 이 마스트 검사는 거의 급성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 급성 알러지가 일어나면 기관지라고 하는 이 좁은 관에서 급진적으로 우리가 피부에서 두드러기가 올라오듯이 여기가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이 곤란하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기침을 많이 해야 되는 호흡곤란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지연성 음식물 알러지 검사는 아주 미세하게 매일매일 조금씩 염증이 일어나요. 그래서 피부를 거칠게 만들어요. 우리 아토피 있는 아이들 보면 피부가 두드러기와 다르잖아요. 거칠어져서 뻣뻣해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기관지 속이 부들부들하면서 부풀어 올랐다기보다는 거칠어진 상태에서 조직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숨 쉬는데 그렇게 곤란할 정도로 공간이 좁지가 않은데 만약에 급성 알러지 항원이 들어오면 여기서 갑자기 부풀어 오르는, 그래서 급성 알러지 검사도 필요하고 만성 음식물 알러지도 매우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청건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알러지 검사하는 이 IgG 검사를 정말 대폭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사실 강력하게 요구를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비급여 상태라서 확산이 될 수가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 검사가 확산이 되지 않다 보니까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아는 병원 중에서 이 대학병원에서 이 지연성 음식물 검사를 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관리했던 환자분들께 원래 다니시던 대학병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병원에 문의하셔서 그쪽에서 검사하실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몇 년 전부터 드렸는데 안 한대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검사는 그러면 어디 가서 하셔야 되는지 기능의학 선생님들, 기능의학 병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능의학 공부를 하시고 오픈하신 병원들이 있는데 사실 저도 여기 지금 전라북도 군산이라고 하는 지방이거든요.
이렇게 지방에는 거의 없습니다. 광역시별로 제가 알기로 더 많겠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는 광역시별로 한 두세 군데 정도. 서울 지역은 지금 시청하시고 계시는 부모님들 주로 서울 사신다고 저는 들은 것 같은데요. 서울 쪽에는 굉장히 그래도 많아요. 많은데 좀 강남권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더라고요. 대학병원에서 이거를 좀 제도화해서 이거를 좀 확산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갑자기 확산이 되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도 이 검사가 천식 환자한테 의미가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셔야만 이게 오더가 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임상적인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토피와 천식 환자분들 관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숫자를 다 셀 수는 없지만 최소한 수백 명이에요. 그런데 지연성 음식물 알러지 검사를 하신 분들 중에서 특히 아이들 중에서 이 검사에 음식 알러지가 없었던 사례는 단 한 케이스도 없었어요. 지금 통계상으로 4점 몇 프로, 5점 몇 프로, 6.6%를 지금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데 저의 임상적인 견해로는 단 한 명의 아이도 음식 알러지 검사에서 자유로운 아이도 성인도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아토피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진먼지 진드기 알러지 있고요. 그리고 음식으로는 밀가루, 계란, 우유, 보리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성인 아토피,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인해서 면역 환경가 붕괴가 되면서 이런 항체들이 생성된 케이스인데요. 유전적인 요인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왜 생겼을까? 저도 아이가 많아요. 제가 세 딸의 엄마인데요. 아이가 아플 때마다 뭐가 이렇게 가슴이 아프냐면 아이가 아프면 왜 아픈지 모르고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지 그것만 안다면 기다려보고 지켜보고 갈 수 있는데 너무 막연한 상태.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어머님들 얼마나 답답하실까. 빨래도 매일 해도 안 되고 약을 처방해 줬는데도 어느 날은 안 되고 어느 날은 괜찮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환자분은 공기 좋은 곳을 사시려고 서울에서 시골로 이사를 하셨어요. 공기 좋은 숲이 있는 곳에서 집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들어가셨는데 더 심해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그 환자는 마스 검사에서 나오는 풀, 나무 이런 거에 알러지가 너무 많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공기 좋은 곳에 갔는데 풀, 나무들이 나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항체들, 이 항체들을 어떻게 다 없앨 것인지, 아니면 환경을 바꿀 것인지, 내가 이민을 갈 것인지, 이민을 가면 될 것인지, 너무 막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변 환경을 바꿔야만 할 수 있는 질환은 사실은 치료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뭐를 해야 되냐면요. 천식은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최소한 내 면역 상태가 정상화되면 좋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단연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좀 제 강의를 들으시고 사실 좀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그러면 갈 수 있느냐. 사실은 단계 또 이거를 또 지켜내야 되는 이 수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난치병이고 절대로 치료할 수 없고 또 운이 좋으면 좋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가 그 운이 좋은 아이가 될 수 있을 것이냐. 굉장히 막연하게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천식 환자분들 관리를 사실은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오늘도 제가 어떤 분과 상담을 했는데 그분의 호상구 수치가 15가 나왔어요.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환자분들이 호상구가 뭔지 몰랐던 분들이 도대체 호상구는 나는 왜 높은 거지? 그리고 호상구와 내 질병과의 연관성은 무엇이지?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병원에 가셨을 때 호상구 검사 분명히 한 번 정도는 하셨을 것이고요. 만약에 하시지 않았거나 검사 결과지가 없다면 호상구 검사를 의사 선생님께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호상구가 5 이상 정도는 된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는 음식에 반응하는구나라고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셔도 틀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 제가 두 가지 검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마스 검사, IgE 항체 검사하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93가지 정도가 보통 루틴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 환경을 93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환경적인 거, 음식, 이런 것들 다 통틀어서 93종이거든요. 너무나 많지만 그 안에 보면은 그래도 주로 음식에 나올 것이냐 아니면 풀이나 나무에 있을 것이냐 좀 보면 알 수 있고요. 가장 많은 그 빈도수가 나오는 게 진먼지 진드기예요. 지금 아까 어머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습할 때도 그래요? 건조할 때도 그래요? 도대체 뭐죠? 라고 질문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답변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 마스트 검사에 뭐가 있냐면요. 진드기 검사가 있고 곰팡이 검사가 있습니다. 자, 단적으로 만약에 곰팡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언제 제일 심해지냐면요. 장마철에. 곰팡이는요. 지금 이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서식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곰팡이는 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음식 조금만 남으면 곰팡이 피잖아요. 공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있거나 살기 좋은 환경만 있으면 거기서 바로 서식을 하는 게 곰팡이에요. 우리 몸 안에도 있습니다. 곰팡이 항체를 가지고 있는 아이라면 습도에 정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습기 제거하는 거 집중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진먼지에 있다. 그러면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진먼지, 진드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뭘까? 습기가 많고 온도가 좀 높아야 돼요. 그렇다면 겨울철에는 건조하고 습도도 낮은데 왜 겨울철에도 이게 반응을 할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그게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겨울철에는요, 우리가 이불을 덮는 이불도 굉장히 두껍고요. 기모가 있는 이불을 덮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 극세사 잠옷, 극세사 이불 이런 것들도 많이 깔아주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뭐 패딩을 입어도 털이 달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드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은 아니지만 먼지는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면 진먼지는 먼지 속에 살기 때문에 겨울철에 심한 거예요. 제가 진먼지 진드기가 알러지가 있어서요.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제가 겨울철에 머플러 하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털온 뭐 이런 모 제품 입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제가 아토피가 있고 면역 환경이 안 좋았을 때는요. 머플러를 한 번 둘렀어요. 그리고 1분 있다 뺐어요. 그리고 한 3시간만 지나면 가렵기 시작해요. 그 정도로 강한 알러지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머플러를 해도 되고요. 제가 알러지 물질로 나와 있는 지연성 음식물 알러지에서 나왔던 우유, 계란, 밀가루, 보리를 먹어도 지금은 아토피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 몸에 항체는 있지만 항체가 발현되지 않는 상태의 면역 환경으로 내 몸을 바꿔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고 질문을 마구 쏟아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영상에서 재생 목록에서 천식편을 한번 쭉 보시면요. 그 안에 이 천식을 치료하는데 이 천식이 개선되는데 어떤 영양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다 설명을 드렸고, 또 마무리에는 그걸 다 조합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요약 정리된 영상도 있고요. 그리고 그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아토피 천식에 관한 검사 이야기편이 7편인가 8편이 있어요. 그거 한번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회수 올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오해 마시고요. 영상을 보시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 아이들 그 천식으로부터 조금 더 과학적이고 좀 실질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천식은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기관지 질환이 아니고요. 면역세포의 과잉 항진됨으로 인해서 내 몸에 들어오는 것을 적으로 인식해서 이 적으로 인식된 거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으시죠? 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어떤 식으로 맞냐면요. 백신 주사기 안에다 코로나 균을, 죽은 균이나 그 균에 대한 캡슐이나 이런 걸 집어넣어요. 그럼 내 몸에 집어넣으면 내 몸에서 면역세포가 이건 뭐지? 나 처음 보는 건데? 이거를
공격하는 항체를 만들어야겠어 라고 항체를 만들어지는 기전이 내 몸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기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열도 나고, 왜냐하면 면역 활동이 일어나는 거니까 아주 작은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항체예요. 그러면 항체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몸을 구할 수도 있고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세균이나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면 항체가 생성되는 게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내가 오늘 아이에게 계란 스크램블을 해줬는데 그 스크램블이 내 몸에 들어가서, 아이 몸에 들어가서 준비된 항체가 이걸 잡아서 면역 활동으로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갑자기 기침을 하죠? 비가 왔는데 왜 기침을 하죠? 이거는요,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고 일어났는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기침을 많이 해요. 그건 뭐냐면요, 덮고 자는 이불에서 진먼지 진드기가 밤새 계속 코를 통해서 기관지를 들어갔든지, 뭐를 먹었는데 평상시랑 똑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유독 오늘은 호흡곤란이 왔어요. 그거는 아무리 지연성 음식물에서 나온 우유나 계란이라고 하더라도 그 용량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연성이니까 사실은 서서히 나타나고 굉장히 마일드하게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용량이 세게 들어가면요, 그게 확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은 내 몸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건데, 어떨 때는 급진적으로 일어나고요, 어떨 때는 아주 서서히 만성으로 일어납니다. 자, 급진적으로 일어날 때는 마스트 검사 같은 데서 나온 급성 알러지 항체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급성적으로 일어나서 자꾸 응급실을 가야 되고 벤토리를 막 써야 되는 환경이 되는 거고요. 우리 아이는 그렇게 뭐 응급실 갈 정도는 아니고 그냥 매번 이렇게 소리가 안 좋고 그냥 장기침을 계속하고 마른 기침을 해요. 그런 아이 같은 경우는 만성 음식물 알러지 항체가 포진되어 있는 경우, 물론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으면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검사가 다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그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천식 진단이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가 면역 질환을 진단할 때 핵심은 뭐냐면요, 내 몸에 나를 공격하는, 결국은 내 몸을 공격하는 질환이잖아요. 공격하는 항체를 발견해 놓으면 사실은 진단 끝이에요. 대표적으로 갑상선 질환 같은 경우는 갑상선 공격하는 항체가 발견이 됐어요. 혈액에서 뽑으면 보입니다. 아, 그러면 당신은 갑상선 질환 중에서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라고 알 수 있는데, 천식은 무슨 검사를 해도 천식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자가면역 질환인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몸 안에 엄청나게 많은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게 종류도 다양해요. 천식입니다. 아토피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환자가 가지고 있는 알러지 항체의 그 종류와 천식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알러지 항체의 종류가 매우 흡사하다. 그래서 아토피가 있는데 조금 있으면 천식이 유발되고, 천식이 있었는데 아토피가 나중에 생겼습니다라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항체가 굉장히 비슷하다. 검사를 통해서 그 수많은 항체들이 나왔다는 거를 저는 임상적으로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100%라는 의료체계에서 100%라고 말씀드리면 거짓말이거든요. 그런데 천식 환자분들한테 한 분도 그런 항체가 없는 분을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저는 그냥 99%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 제가 전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검사하셨던 마스 검사에서는 음식물 항체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10분 중에 9명은 안 나와요. 대부분은 안 나오고요. 그렇게 환경적인 거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오면 어느 단계인지 굉장히 세심하게 말씀드릴 내용은 되게 많지만,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오늘 제가 강의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저 양약사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아니면 좀 들어본 것 같은데 궁금증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부터 저는 질의를 받겠습니다. 유시캔 검사도 아닙니다. 그거는 지연성 알러지 검사가 아니에요. 지연성 알러지가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는.
그렇게 연관되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지연성 음식물 알러지는요, 실제로 매일 똑같은 음식을 드셨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로 발작이 나거나 막 설사를 하거나, 사실은 설사를 하는 자가면역 질환이 있죠. 크론병이라고, 그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질환도 자가면역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지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장에서 생겨요. 그런 자가면역 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설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는 천식이 있는데, 제 환자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천식이 있는데 크론병 같이 궤양성 대장염 같이 가지고 있는 분들. 그래서 혹시 설사가 좀 너무 잦거나 그러면 장에도 혹시 자가면역이 좀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고 한 번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분 계시나요? 질문이 네. 면역 체계가 좋아한다면 유산균 먹고 있어요. 네. 자, 유산균 많이들 먹이시죠. 유산균 먹이시면 면역균주들 많이 들어있다는데, 제가 사실 유산균에 대해서는 많이, 자기 면역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유산균과. 이거는요, 한 2005년도? 5년도인가 6년도부터 미국에서요, 그 오바마 대통령 시절부터요, 우리 몸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유전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DNA를 그래서 인간 복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연구가 됐다면, 그 연구가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 뭐를 했냐면, 도대체 사람 속에 어떤 미생물들이 살고 있을까라고 연구를 한 게 HMP라 그래가지고 휴먼 마이크로비옴 프로젝트라는 걸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미국에 있는 많은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국립보건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서 우리 몸에 살고 있는, 장에 살고 있는, 입에 살고 있는, 코에 살고 있는 이런 미생물들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지? 라고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아주 획기적인 발견들이 되기 시작했어요. 한 100억 정도? 우리 몸의 미생물이요, 100억에서 1000억 정도가 있대요. 아니, 100조에서 100억 맞죠? 네, 100억에서 1000억 정도. 전 세계 인구보다 더 많은 미생물들이 내 몸에 살고 있는데, 각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너무 중요한 일을, 어떤 일들을 했냐면, 면역세포와 연관이 되어 있는, 특히나 이 자가 면역 질환의 핵심은요, 면역 세포들 중에서 가장 수장격인 조절 T세포라는 세포가 있는데요. 그 조절 T세포가 좀 쉽게 말해서 고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수장이 고장나다 보니까 면역세포의 수장은요, 우리 군대 조직에서 가장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군 사령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적이 들어왔을 때 싸울 것이냐 말 것이냐 다 싸웠어요. 그럼 그만 싸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결정권자예요. 그게 우리 몸의 그 면역세포 중에 T 조절세포인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고장나다 보니까 밀가루가 들어왔는데 이게 균인 거라고 인식하고, 그래서 항체 만들어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절 T세포를 어떻게 하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느냐가 지금 자가면역 그 질환의 치료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조절 T세포를 정상화할 수 있느냐. 그런데 조절 T세포와 연관되어 있는 균주들을 발견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유산균 제질환의 캡슐에 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유산균 먹으면 뭐 설사도 좋아져요, 변비도 좋아져요라는 개념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면역세포까지 좋아지는. 그런데 그런 균주가 있습니다. 다 있는 게 다 유산균, 지금 드시고 계시는 유산균 제품 안에 다 들어있는 게 아니라 특별히 그런 조성을 가지고 있는 유산균 제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균주가 좀 많이 들어있는, 최대한 많이 들어있고 내 몸에서 흡수할 수 있고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균주를 가지고 있는 유산균제제를 드신다면 천식에 당연히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영양소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메가3가 기관지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오메가3는요, 우리 면역세포를 막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제 피부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거는 이렇게 피부고요. 이게 다 세포로 연결돼 있어요. 기관지는 점막이라고 하는 세포로 연결돼, 입안 열면 빨갛잖아요. 그래서 그 점막 세포로 되어 있어요. 결국은 똑같은 다 세포로 되어 있는데, 오메가3가 충분하게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기관지 세포가 부들부들해지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면역세포가 와서 좀 공격을 해도요, 공격을 좀 덜 받아요. 염증이 잘 안 생겨요. 예를 들자면 집을 지어놨는데 어떤 집은 집에 너무 화재가 잘 나요. 막 활활 타요. 그래서 집주인이 생각했어요. 도대체 우리 집 맨날 이렇게 화재에 시달려야 되니 다음번에 집을 지을 때는 어떻게 지을 것인가 고민했겠죠. 어떻게 지었을까요? 재질을 불연성 물질, 잘 타지 않는 재질로 바꿔서 지으니까 누가 불을 내도 집에 불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자, 우리 기관지 세포도요, 오메가3를 많이 발라놓으면요, 염증세포가 와서, 면역세포가 와서 공격을 해도 공격을 덜 받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싱귤레어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몬테루카스트라는 성분인데 그 약의 역할이 뭐냐면요, 우리 몸에 오메가3 반대, 오메가6가 많아지면 염증 물질을 막 뿜뿜 뿜어냅니다. 그 뿜뿜 뿜어내는 과정을 차단시켜 놓은 게 이 몬테루카스트라는 제제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많이들 매일 처방하시죠. 왜 드시는지 모르고, 왜 염증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면역세포를 못 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세포 재질을 오메가6가 대사되는 과정을 좀 차단시켜 주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흡입기로 스테로이드, 아이들 다 스테로이드잖아요. 거기에 기관지 확장제까지 포함된 제제가 있고 스테로이드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 스테로이드는 뭐를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기관지에서 염증을 일으키려고 막 장에서부터 면역세포가 다 기어 올라와요. 그런데 스테로이드가 못 오게 차단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면역세포의 활동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 다 우려하시는 것처럼 스테로이드를 많이 먹으면 면역이 약해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먹는 약보다는 그래도 최대한 흡입기로 국소적으로 쓰자. 전신을 다 면역을 억제시켜 놓으면 지금같이 불안한 시기에 바이러스는 누가 막을 것이며 이렇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이들이 다 커서 오랫동안 스테로이드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부모님들께서 인지를 하셔서 도대체 천식이라는 질환을 이해하시는 거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분 질문 또 받겠습니다. 네. 네.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이 건강하시고 면역이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냥 내가 먹는 음식이 좀 부족하고 좋은 미생물이 들어오기 위해서 영양제로 드시는 개념은 거기 표기되어 있는 대로, 제품에 표기된 대로 하루에 한 캡슐이 됐든 한 포가 됐든 드셔도 괜찮아요. 사실은 안 드셔도 되세요. 내 장 건강이 건강하신 분들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면역세포와 교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교류가 이루어지려면요, 그냥 보편적으로 장에 수많은, 정말 뭐 100억 이상의, 1000억 이상의 미생물들이 내 몸에 살고 있는데 그 세포를, 미생물을 좋은 미생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쵸? 얘가 예를 들어서 좀 깨끗하지 않은 물이 이만큼 있어요. 근데 이걸 깨끗한 물로 바꾸고 싶은데 확 버리고 부을 수가 없는 환경이라면 좋은 물을 계속 부으면서 흘러내리게 해야 되잖아요. 한 방울씩 흘러서 이 물의 질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좀 콸콸 쏟아 부어줘야 안에 있는 이물질이 들어있는 물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물 교환이 되면서, 교환이 돼야 그때부터 깨끗한 물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물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제 몸에 있는 미생물을 싹 걷어내버리고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무조건 불가능한 거니까 기존 체제를 바꿀 수 있을 만큼 늘려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고용량으로 넣어서 어느 정도 좋은 기운의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잘 맞춰지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고용량 요법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합성 첨가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 다른 아이들은 불량식품 사 먹고 다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왜 우리 아이만 첨가물을 먹은 음식을 먹으면, 밖에서 사 먹으면 문제가 생길까 라고, 내 몸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어떤 물질이 들어오면 바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내 몸의 면역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땅에 묻어있는 벌레, 이렇게 좀 지저분한 것들을 우리가 흙을 집어서 입으로 먹는다 하더라도요, 사실 우리 몸은 어느 정도 그거를 해독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리고 크게 전쟁을 치르지 않고
배설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조금 안 좋은 냄새만 맡아도 그 냄새가 아니라 실제로 입자거든요. 냄새를 일으키는 건 다 입자예요. 내 몸에 들어갔을 때 면역세포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불러일으키지 않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이제 면역 관련 유산균이 있고, 기관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관지 벽을 면역 활동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좀 덜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영양소가 사실은 오메가3인데, 오메가3도 이렇게 조금씩 먹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 영양소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이게 있어요. 아이들이다 보니까 캡슐을 먹이기가 힘드세요. 그래서 또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아이들이 씹어서 먹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젤리 형태의 오메가3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성분을 분석을 해보면 오메가6가 훨씬 더 많아요. 왜냐면 이게 당분을 넣어서, 첨가물을 넣어서 맛있게 아이들이 삼킬 수 있는 데까지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맛있는 거는 대부분 다 오메가6거든요. 그런데 오메가3를 넣는 이유는 내 몸에서 오메가6를 최소한 기관지에서는 제거하자. 그래서 염증을 자꾸 유발을 하면 싱귤레어 같은 제제를 먹어야 되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싱귤레어를 드시면서 만약에 충분한 오메가3가 들어간다 그러면 싱귤레어가 굳이 필요가 없는 상태도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같이 병행하셔도 괜찮고요. 그러면 어떤 오메가3를 먹을 것이냐. 사실 뭐 많은 다단계에서도 나오고 TV에서도 홈쇼핑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보편적으로 나오는 그 식품들은요, 우리 소아천식 아이들한테는 저는 적합하지 않다. 왜냐면요, 오메가3를 만드는 과정에서 대부분 원료를 뽑을 때요, 오메가6가 훨씬 더 많이 뽑혀요. 식물성으로 뽑았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뽑았을 때 이거를 캡슐로 만들어서 먹이게 되면 오메가6가 더 많아요. 좋은 제품을 만나려면 오메가6를 다 버려야 돼요. 버리고 오메가3만 깨끗하게 정제되고 조금 더 과학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제품들은 일반 보편적인 막 벌크로 6개월분 이렇게 판매하는 거는 그런 제품이 있을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제 제품을 제가 쓰고 있는 제품을 말씀드리고 나거나 이건 참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좀 고농도 액상 제품을 실제로 쓰고는 있어요. 제 영상 채널에서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메가3 적극적으로 좀 추천해 드리고요. 사실은 이 유산균이나 오메가3를 먹이시면 어느 정도는 기관지 입장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만 여기서 정말 탈피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거는요, 알러지 검사에서 생활수칙 좀 잘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영양소도 사실은 면역 관련 영양소들이 그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편적으로는 그런 말씀 드리고 조금 심화돼서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불, 옷 이런 거 진먼지에 대한 거 많이 말씀드렸는데, 진먼지 진드기가 강한 환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음식보다도 더 급하게, 더 응급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건조기 사용 같은 것도 좀 되게 권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저도 그래서 제가 아토피가 생겼을 때 건조기도 구입하고 막 이랬거든요. 먼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매일 빠신다고 진먼지 진드기가 사실은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빠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약국에 가시면 진먼지 스프레이 있습니다. 스프레이 좀 뿌려주시고 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어머님들, 아버님들 아이 키우는데 사실은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투자가 되는데, 남들은 한 달 동안 이불 안 빨고도 그냥 사는데 3일에 한 번씩 이불 빨고 털고 하는 일 너무나 사실은 번거로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도 필요한데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진드기 스프레이도 다 시중에 천연 제품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경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절대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이 질환을 분명히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연성 음식물 알러지 검사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알고 있는 통계 수치 먼저 좀
결론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지연성 음식물 알러지 검사에서 1위로 가장 많이 나온 음식이 뭐냐면요. 단연코 계란 흰자입니다. 그리고 계란 노른자는 계란을 하나를 먹으면서 흰자 빼고 노른자만 먹고 이럴 순 없잖아요. 자, 노른자는 한 3위나 4위 정도 돼요. 1등이 무조건 계란 흰자예요. 그리고 2등은 뭐냐면요. 우유예요. 우리 아이들 지금 뭐랄까요, 막 성장기에 우유, 계란, 우리가 배웠을 때, 예전에 배웠을 때 완전식품이다, 우수식품이다 이렇게 배웠던 우유가 우유 알러지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2등이 우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했던 환자 아이가 4살이었는데 우유를요 너무 많이 키가 안 큰다고 너무 많이 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유 끊고 영양치료 하면서 사실은 아직 건강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유 그러면 우유 안 먹으면 어떡해요? 이거 성장 안 되면 어떡해요? 라고 질문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른 말씀 하나 드려볼게요. 아이들이 면역 반응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성장 잘 못합니다. 이 아토피나 천식이 있는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 생기면은 사실은 나중에 성장하기가 좀 어려워요. 성장기에서 면역 반응으로 계속 시달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먹어야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면역 반응이 줄어들고 다른 걸로 단백질을 보충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유는 2등으로 나온다는 거. 자, 3위는 뭐냐면요. 밀가루예요. 밀가루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4위부터는요. 옥수수, 그리고 보리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귀리, 잡곡 있잖아요. 우리 몸에 좋다고 먹었던 음식들이 나의 알러지 음식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자, 여기서 그리고 계란 노른자 이런 순서대로 나오고요. 지금 여름이잖아요. 한 가지 팁 드리면 아직 검사 안 하셨으니까 못 하셨으니까 나중에 하실 분들을 위해서 여름철에 제일 많이 나오는 과일이 자두입니다. 그럼 복숭아는요? 복숭아 천식의 그 아이콘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복숭아는 지연성 음식물 알러지에선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어디서 나오냐면 있으면 마스트 검사에서 나와요. 두 가지 검사가 다른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 결과 똑같지 않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천식을 이번에 영화 보면 막 복숭아 보고 막 알러지 기생충에서도 나왔잖아요. 영화에서. 그거는 마스트 검사에서 나오는 급성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게 복숭아 털에 있는 거고요. 지연성 음식물 알러지 검사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자두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사실 과일도 많이 그거는 이제 환자분들마다, 앞서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맞춤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파인애플도 꽤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근데 그게 뭐 10분 중에 한두 분이라도 그래도 꽤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과일은 각자 좀 다르라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우선은 제가 넘버 5 정도 1위에서 5위까지 되는 거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지금 검사는 안 했지만 먹이면 안 되는 음식 딱 단적으로 빵하고 과자예요. 계란, 우유, 밀가루가 아주 합재로 만들어져 있는 그 빵하고 과자, 쿠키 종류는 아이들이 갑자기 많이 먹은 날, 좀 먹은 날 어머니께서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그날 기침을 하는지, 그 다음날까지는 어떤지. 지연성은 48시간까지 가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팁을 드리면요. 제가 이런 기회가 또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한 가지만 더 드리면요. 유전성이 있느냐 없느냐. 사실 부모님들 마음에는 유전된다 그러면 너무 또 죄책감에 힘들어하세요. 그런데 마스트 검사에서 나오는 IgE 항체는 사실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먼지 이런 것들은요, 살면서 내 면역 환경이 나빠지면서 항체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런데 지연성 음식물 알러지에서 나오는 IgG 항체는 엄마의 태반을 통과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없었는데 왜 우리 아이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양성에 나왔으면 나왔을까? 부모님들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발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 국가잖아요. 무기들 계속 수입하고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전쟁 치르고 있지 않는 것처럼 항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발현이 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환경이나 그 항체를 계속 공격하는 무엇인가가 항원이 계속 들어오면 이게 발동에 걸리는 거니까요. 외부적으로 음식 차단해주고 환경적으로 그 개선을 시켜주는 거는 우선 일단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 의미가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내 몸에서 더 이상한 항체를 만들어내는 잘못된 면역 환경을 만들어내지 않는 거.
사실은 그게 가장 큰 포인트인데 그게 그렇게 쉬울 것이냐 아닐 것이냐 제 채널에 자세하게 포함이 되어 있고 제 그 천식 채널에는요 면역 기전까지는 아주 자세하게는 안 들어있어요. 그런데 아토피 채널을 보시면요 아토피 재생 목록을 보시면 거기에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아주 자세한 제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들이 다 거기에 묶어져 있고 이중으로 중복하기 싫어서 제가 천식에는 담지는 않았습니다. 아토피 편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잘 들어주고 질문도 정말 중요한 질문 되게 포인트 짚어주신 참가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이들 밝고 명랑하게 그리고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는 약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